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5번 재증명 발급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6번, 네, 스마트폰을 활용한 CNU, 충남대학교 서비스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방법 알려 거예요. 이제 PC보다는 이제 핸드폰을 좀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충남대학교 이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앱을 이렇게 활용 많이 이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대체로 이제 두 가지 종류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쓸 거예요. 애플 기기나 뭐 안드로이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류를 쓸 건데 일단은 저는 지금 이걸 아이패드로 지금 녹화를 중이라서 그 앱스토어에서 가면서 어떤 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전자출결 스마트 수강 신청, 그 다음 뭐 이렇게 충남대학교 공식 앱 이렇게 하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앱스토어에 이렇게 갈게요. 저는 이제 미리 검색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충남대학교 공식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앱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이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인증까지 받아 핸드폰 인증까지 받아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것은 뭐 식단조에 많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모바일 학생증 인증용으로 많이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확인하고요. 업데이트 됐고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 모바일 공식 앱은 잘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 수강 신청 앱. 모바일로 수강 신청하는 친구들 많은데 좀 많이 업데이트 됐어요. 초반에는 좀 에러가 많았는데 그래도 많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수강 신청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이렇게 다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나 이제 전자출결 앱이 있는데 이제 교양 강의, 특히 이제 1학년 친구들은 교양 강의를 많이 수강할 거라고 알아요. 그 교양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일일이 호명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출석 체크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기술, 무선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5초에서 60초 정도까지 이렇게 수강 신청이 아닌 이제 출석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iOS에서는 이렇게 정식으로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충남대 치면 나와요. 뭐 그래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iOS 친구들은 애플 친구들은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번 볼게요. 예. 전자출결 앱을 설치하는 거, 이렇게 안드로이드 뭐 QR코드를 들어가서 뭐 att.cnu.ac.kr/cnu/app 하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가 뜰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설치하려고 한다 하고 뭐 신뢰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해서 설치하면 되고요. 그래서 출석 체크가 뭐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출석 체크가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LTE를 거의 다 사용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LTE 연장은 뭐 연결을 권장한다 뭐 해요. 좀 잘 모르겠어요. 뭐 이 정도 하고요. 출석 체크 앱에서 또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요. 담당 교수자분들께서는 또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출석 체크할 때 그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본인 사진을 이제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간간히 이제 출석 체크를 쭉 이렇게 자동으로 하다 보면 이제 결석자만 이렇게 딱 이렇게 소팅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출석을 했는데 결석자로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석자만 호명해서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제 방법을 많이 쓰는데, 난 출석을 했는데 결석자 명단에 있으면 그 이름이 불리겠죠? 그러면 이제 얼굴을 확인을 해요. 그 앱에 이렇게 사진이 떠요. 그래서 사진이 그 최신화되어 있는 상태였으면 이제 오해를 사는 게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팁인데, 사진까지 떠요. 그래서 사진학과 학번 다 뜨니까 이런 부분 같은 거 확인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막 너무 이렇게 너무 자기 지금 현재 얼굴과 다른 사진을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오해 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 돼요. 전자출결할 때 조금 애먹는 사항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 중에 하나라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7번 갈게요. 7번 국제언어교육원 정보통신원 교육수강.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제언어교육원 정보통신원 교육수강 이제 대면 수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수강을 할 때 교내 이런 서비스를 이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강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경우 있어요. 직접 등록. 그리고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통합정보 시스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요, 이렇게 해서 언어교육원 국제언어교육원센터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뭐 예약해서 하는 데 정보교육센터, 이게 정보통신원에서요. 국제언어교육원이죠. 그래서 기간별로 뭐 이렇게 교육기간이 있어요. 뭐 시즌제로 이렇게 기업 교육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을 나왔으면 등록을 해서 수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반 수강하는 친구들, 그 다음 이제 수업 끝나고 저녁반 수강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이제 공부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막 차를 이제 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교원, 저희 때는 이제 학부 4학년만 이제 자동차를 이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1, 2, 3학년들은 자동차를 학교에 가줄 수 없었거든요. 주차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수강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들으면 이제 쿠폰으로 이렇게 주차권을 줬어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일부러 공부도 하고 차도 편하게 주차권을 끊어서 끌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다. 뭐 이런 팁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네, 8번 넘어갈게요. 네, 공간 및 시설 대여예요. 네, 여러분들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소속 친구들이고요.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는 개별 강의실, 그러니까 영문과에서 수업을 하는 강의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문대 소속이지만 인문대 영어영문학과의 주된 수업을 하는 강의실, 그 인문대 124호, 인문대 456호, 460호, 465호 4층 강의실 쭉 3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어영문학과 전공 심화실 449호가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 이제 그 5층에 있는 501호 회화 장문 수업을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그 수업하는 곳, 이렇게 해서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이런 공간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수업 외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스터디나 공부를 하고 싶으면 시설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승인이나 교수님의 승인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행정실 통해서도 이제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승인이 필요한데 어떤 게 필요하냐? 네, 영문과 홈페이지에 이렇게
참고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학습 자료실 들어가면 인문대학 시설 사용서 및 통학 문제 스케줄 제어 신청 신청서가 있습니다. 시설 및 사용 신청서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신청서가 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갖고 오면 이제 제가 이제 서명을 해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인문대 행정실에 가서 도장을 받으라고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되고요. 장기간은 해주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대체로 강의실에는 이제 고가의 전산 장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와 교육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간간히 예전에 대여를 해준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은 수업이 계속 매일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컴퓨터도 있고 프로젝터도 있고, 근데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고장을 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확약을 받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단기간만 이렇게 대여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꼭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강의실을 일단 우선적으로는 수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통합관제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안 장치가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행정실에다 제출했고 본인이 이제 확인증 갖고 있고 또 플러스로 S1 또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밤늦게까지 또 사용하려면 또 S1에다 또 신청을 해야 돼요. 9시에서 10시 이후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관제 시스템에서 다 닫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메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해서 저희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메일로 보내야 돼요. 이거는 저한테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메일로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 대여를 하는 걸 하나 알면 되고요. 이건 간단하게 인문대 시설 대여입니다. 시설 대여고요. 추가적으로 인문대 문헌강당이나 그런 거는 저나 이제 박준범 선생님한테 와서 이제 상의를 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관할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런 거는 어떤 게 있냐? 체육 시설들이 있어요. 일단 다 지울게요. 체육 시설들이 있는데 풋살장, 그 다음 풋살장 주로 이제 인문대에 이렇게 축구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풋살장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예약을 해요.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에 예약을 하니까 이런 신청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임해수련원, 이게 대천해수욕장 있어요. 그래서 이거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인데 영동에 농대에서 운영하는 학술림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갈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대체로 영문과 학생들은 1학년 동기 MT를 열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 대천해수욕장, 임해수련원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약 신청을 해서 이제 가고요. 이렇게 빌립니다.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시설을 빌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게 유용해요. 이게 졸업, 특히 임해수련 같은 경우에는 해변하고 되게 가까워요. 임해수련이 있으면 바로 앞에 해변이에요. 길 하나만 가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변이 있고 임해수련이 있으면 길 딱 건너면 바로 해변이에요. 그 옛날 이렇게 미군 부대 있고. 그래서 되게 가깝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졸업한 동문들도 이렇게 많이 예약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회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주말 되면 꽉 차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 예약하는 것, 혹시 뭐 놀러 가고 싶으면 미리 예약하는 것. 조건은 충남대 동문이거나 충남대 재학생, 졸업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할 정도로 인기가 조금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9번 넘어갈게요. 네. 이메일에 대한 활용,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대학생활입니다. 네. 이메일 활용 많이 하시나요? 네. 편지죠. 근데 편지가 이제 전자메일이라고 하는데, 이메일을. 대학교 오면 이제 이메일을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 생활에서는 이제 이메일이라는 이제 도구를 이제 많이 더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질문 있거나 뭐 문의사항 있으면 이제 교수님한테 이메일로 문의를 하고 답장을 하고 제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도구죠, 도구.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하고 하는데 이제 하나의 도구 사용법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하는 방법, 이렇게 뒤에서도 제가 그 에티켓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랑 같이 17번 내용하고 좀 같이 가긴 한데, 미리 한번 제가 그냥 끌어서 와볼게요. 도구, 미디어 도구. 그 부분입니다. 이메일 다 계정 안 갖고 있는 친구도 없을 거예요. 이 골뱅이 나오죠? 본래 이게 @이에요. 그쵸? @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본래 쓰는 건데요. s로 읽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죠. 대체로 뭐 여러분들은 포털에서 주는 뭐 그런 거 많이 쓰겠죠. 한메일이나 네이버나 지메일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오피스 365 쓰는 친구들 때문에 CNU 이거 쓰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라고 해요. 아니면 CNU, KR 이 계정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피스 주는 이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목적이 있겠죠. 뭐 에브리타임 가입하려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앞에는 이제 본인들의 아이디, 이제 원하는 만들고 싶은 아이디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 텐데요. 이메일을 사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메일 이제 주소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간과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앞에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 때 한영 누르고 본인 이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나요, 혹시요? 혹시 이렇게 있으면 좀 바꾸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이나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학과 특성상 이제 메일 교류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네, 스팸 처리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메일 주소가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의 뭐 영어 이름이나 아니면 본인의 한글 이름을 영어화로거나 이니셜이나 그런 걸로
메일 주소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메일을 활용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안 바꾸고 이렇게 고유 명사화해서 그걸 쭉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본인을 나타내는 아이디니까 그런 부분 꼭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메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인터넷에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어요. 인사말표, 서간문 쓰기라고 하죠. 옛날에 서간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 이메일 쓰기 방법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인터넷에 쓰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sincerely best regard 붙여서 이렇게 쓰는 방법들, 그 다음 서두 노티에서 dear 버티에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 꼭 아셔서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이메일 보낼 때 어떻게 예의 갖춰서 보내는 방법,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교수님들 아니면 친구들, 어른들한테 이메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편지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준용을 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낼 때 또 중요한 것이 이렇게 줄글로 run-on sentence로 이렇게 계속 쭉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둬서 더블 스페이스로 쓰는 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보면 가독성을 높여서 상대방을 위해서 가독성을 높여서 이렇게 써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메일은 공식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포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속어나 그런 공식적이지 않고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 활동의 행위를 이메일로서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written language죠. 그쵸? 이메일은 기록에 남아요. 기록. 그쵸? 이 이메일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불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더블한 이렇게 말하는 거, 그쵸? 음성 언어, 스포큰 랭귀지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딱 흘러가 버리고 나가서 남지가 않아요. 녹음해서 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중하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위해서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쌓여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꼭 인지를 하셔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아시길 바랍니다. 또 추가적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스마트폰 안 쓰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쓰면 스마트폰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SMS, 그쵸? MMS까지 할게요. 장문. 그다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쓴 게 뭐예요? 카카오톡, 그쵸? 많이 쓰죠? 메시지 보내는 거. 그 다음 또 뭐 많이 쓸까요? 대체로 이 정도 많이 쓰겠죠? 페이스북 메시지. 그쵸? 이런 거 쓸 때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또 폰콜. 혹시 공식적이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런 매체들을, 이런 툴들을 다룰 때는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게 10부터 오후 8시, 20시까지 연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 익스큐즈한 상황이에요. 중요치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꼭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 있어도 누가 엄청 이건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면 크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될 상황이 아니면 연락을 안 하는 게 예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막 밤늦게까지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숙면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많은데요. 이거 되게 익스큐즈한 행위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들한테 많이 이렇게 신뢰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중요치 않으면 이메일로 하세요. 이메일은 24시간 보내도 상관없어요. 그쵸? 이메일로 기록이 남겨두면요. 이메일은 대체로 아침에 와서 확인을 해요. 일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놓아요. 이메일을 보내놓으면 됩니다. 문자 같은 경우 이렇게 울려요. 아무리 이제 요즘은 뭐 방해금지 모드를 해놔서 이렇게 안 울린다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방해가 돼요. 숙면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상대방이 얘기는 안 해줘요. 이 되게 또 무서운 영역 중에 하나가 나만 모르는 부분들 영역이죠.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영역. 그렇죠? 남들은 알려주지 않아요. 나의 단점에 대해서. 남들은 다 알아요. 나는 모르고. 그쵸? 이런 부분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올빼미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요. 9시, 10시까지도 그냥 용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런 매체들을 사용할 때는 꼭 이런 거 지켜주시면 되고요. 이메일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메일로 웬만하면 연락을 하시고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사람이 급하다고 하면요. 이메일 계속 확인해요. 그리고 추가적인 거는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메일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메일 앱으로 설치를 하셔서 이메일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쓰고 작성하시고 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그런 이메일을 조금 활용하시는 걸 조금 친근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로 설계도 이메일로 이렇게 추석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할 거니까 이메일을 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 이렇게 어떻게 보면 1학년 때부터 이메일을 조금 어떻게 보면 친숙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메일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조금 이렇게 이메일과 좀 친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메일 앱을 깔아서 이렇게 한번 IMAP, POP3 뭐 이런 것도 한번 설정도 해보고 한번 이메일 뭐 여러 기능도 한번 설정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메일도 보내보고 확인도 해보고 스마트폰에서 이메일은 울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앱이 와도 꺼놔도 돼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신뢰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동서양 막론하고 에티켓이에요.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의나 문구는 인터넷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잘 설명해준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 다음 10번입니다. 네, 학교 홈페이지. 네, 이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충남대학교 홈페이지와 학과 홈페이지는 일주에 2-3번 정도는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이런 정보들은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공식적으로 들으시기를 원해요. 비공식적으로 저희 때는 이제 선배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얻는 정보들이 많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글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발표되는 정보들을 습득을 해서 내가 활용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게 제일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거를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가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딱 근데 요즘 첫 페이지 뜨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뜨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뭐 조치사항이 딱 뜨고요. 새 소식 그러면 뭐 이런 게 뜨고 학사정보 여러분들은 학사정보 꼭 확인하길 바래요. 그래서 학사정보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육정보 팝업식 이제 특강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특강이 있으면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채용 초빙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취업 관련 언론 촉진요, 그다음 창업 교육
요즘은 창업이 좀 있기라 이것도 똑같아요. 교육정보나 창업정보 같은 거고요. 이렇게 뉴스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사 일정, 아카데믹 캘린더라고 하는데, 뒤에도 이제 아카데믹 캘린더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주간의 학사 일정 나오고요. 주요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퀵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재학생 퀵 메뉴, 이렇게 재학생 누르면 이렇게 재학생한테 필요한 것만 딱 모아서 위에 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있다. 대학 일원지원센터는 그쵸, 우측 상단인 대학 일원센터는 사이버 캠퍼스죠. 요즘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는. 그 다음 증명서, 도서관, 상담, 취업 정보는 뭐 인재개발로 들어가겠죠. 백마 게시판, 통합정보 시스템, 모바일 캠퍼스, 장학지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홈페이지, 꼭 학교 홈페이지, 전체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또 어떤 거라고 했죠? 영문과 홈페이지죠. 영문과 홈페이지 꼭 확인하시고요. 영문과 홈페이지가 3월 첫째 주에 리뉴얼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영문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학부생이니까 학부공지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쵸? 글이 계속 올라가요.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다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읽어보고 뭔가 나한테 쓸모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꼭 이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3주 정도면 습관이 들여져요. 저도 이렇게 신입생 때 이렇게 친척 동문이 있었는데 저한테 딱 2개만 알렸어요. 학교 홈페이지하고 학과 홈페이지 주단위 꼭 들어가서 확인하라. 이거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습관을 들이시길 바래요. 저도 이거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통합관제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안 장치가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행정실에다 제출했고 본인이 이제 확인증 갖고 있고 또 플러스로 S1 또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밤늦게까지 또 사용하려면 또 S1에다 또 신청을 해야 돼요. 9시에서 10시 이후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관제 시스템에서 다 닫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메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해서 저희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메일로 보내야 돼요. 이거는 저한테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메일로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 대여를 하는 걸 하나 알면 되고요. 이건 간단하게 인문대 시설 대여입니다. 시설 대여고요. 추가적으로 인문대 문헌강당이나 그런 거는 저나 이제 박준범 선생한테 와서 이제 상의를 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관할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런 거는 어떤 게 있냐? 체육 시설들이 있어요. 일단 다 지울게요. 체육 시설들이 있는데 풋살장, 그 다음 풋살장 주로 이제 인문대 이렇게 축구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풋살장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예약을 해요.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에 예약을 하니까 이런 신청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임해수련원, 이게 대천해수욕장 있어요. 그래서 이거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인데 영동에 농대에서 운영하는 학술림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갈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대체로 영문과 학생들은 1학년 동기 MT를 열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 대천해수욕장, 임해수련원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약 신청을 해서 이제 가고요.
이렇게 빌립니다.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시설을 빌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게 유용해요. 이게 졸업, 특히 임해수련 같은 경우에는 해변하고 되게 가까워요. 임해수련 있으면 바로 앞에 해변이에요. 길 하나만 가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변이 있고 임해수련이 있으면 길 딱 건너면 바로 해변이에요. 그 옛날 이렇게 미군 부대 있고. 그래서 되게 가깝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졸업한 동문들도 이렇게 많이 예약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주말 되면 꽉 차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 예약하는 거, 혹시 뭐 놀러 가고 싶으면 미리 예약하는 거. 조건은 충남대 동문이거나 충남대 재학생, 졸업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할 정도로 인기가 조금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9번 넘어갈게요. 네. 이메일에 대한 활용,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대학생활입니다. 네. 이메일 활용 많이 하시나요? 네. 편지죠. 근데 편지가 이제 전자메일이라고 하는데, 이메일을. 대학교 오면 이제 이메일을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 생활에서는 이제 이메일이라는 이제 도구를 이제 많이 더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질문 있거나 뭐 문의사항 있으면 이제 교수님한테 이메일로 문의를 하고 답장을 하고 제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도구죠, 도구.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하고 하는데 이제 하나의 도구 사용법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하는 방법. 이렇게 뒤에서도 제가 그 에티켓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랑 같이 17번 내용하고 좀 같이 가긴 한데, 미리 한번 제가 그냥 끌어서 와볼게요. 도구, 미디어 도구. 그 부분입니다. 이메일 다 계정 안 갖고 있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이 골뱅이 나오죠? 본래 이게 @이에요. 그쵸? @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본래 쓰는 건데요. S로 읽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죠. 대체로 뭐 여러분들은 포털에서 주는 뭐 그런 거 많이 쓰겠죠. 한메일이나 네이버나 지메일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오피스 365 쓰는 친구들 때문에 CNU 이거 쓰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라고 해요. 아니면 CNU, KR 이 계정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피스 주는 이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목적이 있겠죠. 뭐 에브리타임 가입하려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앞에는 이제 본인들의 아이디, 이제 원하는 만들고 싶은 아이디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 텐데요. 이메일을 사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메일 이제 주소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간과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앞에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 때 한영 누르고 본인 이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나요, 혹시요? 혹시 이렇게 있으면 좀 바꾸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이나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학과 특성상 이제 메일 교류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네, 스팸 처리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메일 주소가 이렇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의 뭐 영어 이름이나 아니면 본인의 한글 이름을 영어화로거나 이니셜이나 그런 걸로 메일 주소,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메일을 활용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안 바꾸고 이렇게 고유 명사화해서 그걸 쭉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본인을 나타내는 아이디니까 그런 부분 꼭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메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인터넷에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어요. 인사말표, 서간문 쓰기라고 하죠. 옛날에 서간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 이메일 쓰기 방법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인터넷에 쓰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sincerely best regard 붙여서 이렇게 쓰는 방법들, 그 다음 서두 노티에서 dear 버티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 꼭 아셔서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이메일 보낼 때 어떻게 예의를 갖춰서 보내는 방법,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교수님들 아니면 친구들, 어른들한테 이메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편지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준용을 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낼 때 또 중요한 것이 이렇게 줄글로 run-on sentence로 이렇게 계속 쭉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둬서 더블 스페이스로 쓰는 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보면 가독성을 높여서 상대방을 위해서 가독성을 높여서 이렇게 써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메일은 공식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포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속어나 그런 공식적이지 않고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 활동의 행위를 이메일로서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written language죠. 그쵸? 이메일은 기록에 남아요. 기록. 그쵸? 이 이메일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불킥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더블한 이렇게 말하는 거, 그쵸? 음성 언어, 스포큰 랭귀지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딱 흘러가 버리고 나가서 남지가 않아요. 녹음해서 기록에 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중하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위해서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쌓여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꼭 인지를 하셔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아시길 바랍니다. 또 추가적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스마트폰 안 쓰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쓰면 스마트폰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SMS, 그쵸? MMS까지 할게요. 장문. 그다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쓴 게 뭐예요? 카카오톡, 그쵸? 많이 쓰죠? 메시지 보내는 거. 그 다음 또 뭐 많이 쓸까요? 대체로 이 정도 많이 쓰겠죠? 페이스북 메시지. 그쵸? 이런 거 쓸 때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또 폰콜. 혹시 공식적이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런 매체들, 이런 툴들을 다룰 때는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게 10부터 오후 8시, 20시까지 연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 익스큐즈한 상황이에요. 중요치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꼭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 있어도 누가 엄청 이건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면 크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될 상황이 아니면 연락을 안 하는 게 예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막 밤늦게까지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숙면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많은데요. 이거 되게 익스큐즈한 행위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들한테 많이 이렇게 신뢰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중요치 않으면 이메일로 하세요. 이메일은 24시간 보내도 상관없어요. 그쵸? 이메일로 기록이 남겨두면요. 이메일은 대체로 아침에 와서 확인을 해요. 일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놓아요. 이메일을 보내놓으면 됩니다. 문자 같은 경우 이렇게 울려요. 아무리 이제 요즘은 뭐 방해금지 모드를 해놔서 이렇게 안 울린다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방해가 돼요. 숙면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상대방이 얘기는 안 해줘요. 이 되게 또 무서운 영역 중에 하나가 나만 모르는 부분들 영역이죠.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영역. 그렇죠? 남들은 알려주지 않아요. 나의 단점에 대해서. 남들은 다 알아요. 나는 모르고. 그쵸? 이런 부분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올빼미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요. 9시, 10시까지도 그냥 용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매체들을 사용할 때는 꼭 이런 거 지켜주시면 되고요. 이메일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메일로 웬만하면 연락을 하시고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사람이 급하다고 하면요 이메일 계속 확인해요. 그리고 추가적인 거는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메일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메일 앱으로 설치를 하셔서 이메일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쓰고 작성하시고 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그럼 이메일을 조금 활용하시는 걸 조금 친근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로 설계도 이메일로 이렇게 추적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할 거니까 이메일을 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 이렇게 어떻게 보면 1학년 때부터 이메일을 조금 어떻게 보면 친숙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메일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조금 이렇게 이메일과 좀 친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메일 앱을 깔아서 이렇게 한번 IMAP, POP3 뭐 이런 것도 한번 설정도 해보고 한번 이메일 뭐 여러 기능도 한번 설정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메일도 보내보고 확인도 해보고 스마트폰에서 이메일은 울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앱이 와도 꺼놔도 돼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신뢰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동서양 막론하고 에티켓이에요.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의나 문구는 인터넷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잘 설명해준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 다음 10번입니다. 네, 학교 홈페이지. 네, 이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충남대학교 홈페이지와 학과 홈페이지는 일주에 2-3번 정도는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이런 정보들은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공식적으로 들으시기를 원해요. 비공식적으로 저희 때는 이제 선배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얻는 정보들이 많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글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발표되는 정보들을 습득을 해서 내가 활용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게 제일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거를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가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딱 근데 요즘 첫 페이지 뜨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뜨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뭐 조치 상황이 딱 뜨고요. 새 소식 그러면 뭐 이런 게 뜨고 학사 정보 여러분들은 학사 정보 꼭 확인하길 바래요. 그래서 학사 정보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육 정보
팝업식 이제 특강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특강이 있으면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채용 초빙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취업 관련, 언론 촉진요, 그다음 창업 교육. 요즘은 창업이 좀 인기라 이것도 똑같아요. 교육 정보나 창업 정보 같은 거고요. 이렇게 뉴스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 학사 일정, 아카데믹 캘린더라고 하는데, 뒤에도 이제 아카데믹 캘린더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주간의 학사 일정 나오고요. 주요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퀵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재학생 퀵 메뉴, 이렇게 재학생 누르면, 이렇게 재학생한테 필요한 것만 딱 모아서 위에 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있다. 대학 일원지원센터는 우측 상단인 대학 일원센터는 사이버 캠퍼스죠. 요즘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는. 그다음 증명서, 도서관, 상담, 취업 정보는 뭐 인재 개발은 들어가겠죠. 백마 게시판, 통합 정보 시스템, 모바일 캠퍼스, 장학지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홈페이지, 꼭 학교 홈페이지, 이건 전체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또 어떤 거라고 했죠? 영문과 홈페이지죠. 영문과 홈페이지 꼭 확인하시고요. 영문과 홈페이지가 3월 첫째 주에 리뉴얼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영문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학부생이니까 학부공지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쵸? 글이 계속 올라가요.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다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읽어보고 뭔가 나한테 쓸모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꼭 이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3주 정도면 습관이 들여져요. 저도 이렇게 신입생 때 이렇게 친척 동문이 있었는데 저한테 딱 2개만 알렸어요. 학교 홈페이지하고 학교 홈페이지 주단위 꼭 들어가서 확인하라. 이거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습관을 들이시길 바래요. 저도 이거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